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따뜻합니다. 겨울이지만 하우스에 난로를 피지 않아도 5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이고요. 또 햇살이 아주 따뜻하게 비치고 있네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영상에 제가 오늘은 방울복랑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종 방울복랑금과 방울복랑금은 동형다육이고요. 지금 한창 겨울에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여름 지나고 9월부터 뿌리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철이 다가오면 성장기이기 때문에 잘 자라죠. 이 금들은 한동안 재테크로 많이 활용이 됐었죠. 많은 분들이 키우게 되고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적심으로 인해 또 많이 번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가격이 착해져서 초보분들도 한두 개쯤은 들여서 키울 수 있는 방울복랑금입니다. 복랑금은 그 자체가 참 오묘하고 아름답죠. 정말 예쁜 색을 가지고 있어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건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장이 끝이 이렇게 동구스름 하면서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빨간 모양으로 이렇게 햇빛을 보면 물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 립스틱 발라놓은 것처럼 너무나 예쁘게 물이 들어주는 게 방울복랑 금입니다. 우리 초보님들도 이제는 워낙에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어서 무난히 키울 수 있겠지만 키우는 법 하면 무엇보다도 또 물 주는 방법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저같이 햇빛과 통풍과 바람이 이렇게 많이 통하는 통풍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운다면 최소한에 한 10일에서 20일에 한 번씩은 물을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주지만 베란다나 또 거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환경이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입장이 어느 날 우수수 다 떨어지고 말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내 집 환경에 맞춰서 물을 주셔야 하고요. 또 여름에 또 키워보면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고온이고 습하고 장마철이 또 많이 길고 이렇다 보면 습도가 높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아도 충분하고요. 동형다육이 특히 방울복랑 같은 경우에는 여름엔 또 휴먼기이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여름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여름보다 겨울이 훨씬 더 다육이 키우기에는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다육이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복랑금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 흙을 첫째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써야 합니다. 모든 다육식물은 다 중요한데요. 방울복랑금은 배수가 잘 돼야만이 물음병이 없고요. 배수가 잘 안 되면 뿌리가 썩어서 물음병이 오고 고사되고 맙니다. 그리고 햇빛과 통풍도 아주 중요하고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햇빛과 통풍이 잘 안 되면 입장이 하루아침에 우수수 떨어지고 맙니다. 지금 겨울이라도 이 아이들이 동형이지만 겨울이라도 만약에 물을 많이 과하게 준다면 햇빛과 통풍이 잘 되면 괜찮아요. 흙이 금방 마르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다른 이상은 없어도 입장이 또 하나 둘 우수수 떨어지기 또 시작합니다. 다육이들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방울복랑금도 방 그늘에서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육이는 햇빛과 통풍이 가장 중요하지만 특히 이 방울복랑도 한겨울에 이렇게 성장기이지만 햇빛과 통풍이 잘 돼야만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입장도 떨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확장형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틀어주시는 게 좋고, 또 낮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창문을 열어두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엽록소가 많이 부족한 이런 방울복랑금은 다른 금도 마찬가지지만 햇빛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고 크면은 건강하게 아이들이 커주질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엽록소가 부족해서 이렇게 금으로 변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약해서 햇빛과 통풍이 잘 돼야만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줍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반드시 방 그늘에서, 강한 햇빛은 보이지 말고요, 방 그늘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고요. 금 선택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요즘은 많이 쉬워졌지만, 몸값이 비싼 수박금이 있고 복륜금이 있고 일반금 있고 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피 복랑금도 있죠. 구매를 하실 때는 녹가금이 가장 적절하게 들어있는 아이들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지금 상당히 건강한 아이거든요. 이렇게 건강하게 크는 아이는 보면 제가 이곳에서 적심을 한 거예요. 이게 엄마 몸이고 이 맨 위에 입장을 제가 적심을 해서 여기에 나온 아이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또 애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이만큼 잘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금이 이렇게 보시면 금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제가 적심을 했는데 맨 위에 금이 많이 섞인 아이를 제가 적심을 했지만 결국은 뿌리를 못 내리고 고사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금이 많이 섞여 있는 아이들을 선택을 하다 보면 뿌리 없는 아이들을 특히 구매를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을 뿌리 내리기를 해보면 뿌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입장이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런 아이처럼 엽록소가 좀 많이 들어있는 아이들을 구매를 하셔서 건강하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구매하는 계절은 어느 계절이 가장 좋냐면요, 가을 초 여름 막 지나고 가을에 들어설 때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은데, 여름에는 워낙 아이들이 휴먼기이고 또 몸살을 하는 시기이고 구매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많이 요즘은 가격이 떨어져서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방울복랑, 원종복랑 같은 경우에는 착한 가격으로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방울복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격이 조금 많이 그렇게 많이 다운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인기가 있는데, 이 방울복랑금보다는 원종복랑금이 훨씬 더 키우기가 쉽기 때문에 다육이 이렇게 복랑금을 선택을 하실 때는 우리 초보님들께서는 원종 방울복랑금을 먼저 구매를 해서 키워 보신 다음에 한 1년쯤 키워 보시고 자신이 어느 정도 생기면 이렇게 방울복랑금을 구매를 해서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방울복랑금은 여전히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베란다, 특히 베란다 안에서도 키우기가 힘들고요. 아이들이 아주 까다로운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방울복랑금은. 그렇지만 원종복랑금은 아주 키우기가 쉬워요. 편하고 웬만해서는 잘 이렇게 고사가 되거나 물음병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월금이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 아이들은 엽록소가 워낙 부족한 아이들이고 약하기 때문에 물음병도 잘 오고 관리하기는 조금 더 이런 아이들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마 몸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자구를 많이 단 아이들을 적심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적심이란 자구를 하나를 이렇게 삽목을 해서 이렇게 꽂아두고 또 자구를 번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심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적심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심을 한 후에 이 아이는 한 열흘 정도 있으니까 새 자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성장을 예쁘게 해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새 자구가 하나 나와 있어서 그 아이도 이렇게 커서 이렇게 했고, 엄마의 입장은 떨어졌어요. 이 적심을 한 후에 이 아이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약간 빨갛게, 여기에 빨갛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아이가 새 자구입니다. 이렇게 입장과 목대 이렇게 사이에 입장 끝자락에서 이렇게 목대에서 새 자구가 나오는 거거든요. 방울복랑은 그래서 입장에서 생장점이 있는 게 아니고 목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아이들이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아줍니다.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심을 한 후에 반드시 루톤가루가 있으면, 루톤가루는 우리 사람이 쓰는 마데카솔 가루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난 부위에 치료를 해주죠. 그리고 나쁜 곰팡이 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게 루톤가루이기 때문에 하나쯤 이렇게 집에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적심한 데에다가 적심한 부위 자구의 끝에 부분도 누tun가루를 묻혀주고, 그리고 적심한 부위에도 엄마 목대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구는 일주일 정도 말렸다가 흙에다가 상토를 가운데다가 조금 더 얹고, 그리고 거기다가 살포시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고정을 해놓고, 흔히 우리 집에서 쓰는 이쑤시개 있죠. 그걸로 이렇게 네 군데를 딱딱 꽂아서 고정이 되게끔 해서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쑤시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네 군데를 딱 꽂아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놔두시고, 물은 주지 마시고, 물은 한 보름 정도 지나면 흙이 조금만 축축할 정도로만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놔두면은 한 달 정도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뿌리가 나온 애를 이렇게 건드려 보면 뿌리가 나온 애는 딱 흙에 고정이 돼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이.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뿌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다 내려서 화분에서 잘 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많이 자랐잖아요. 튼튼하게 뿌리도 많이 자라고, 뿌리도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건강하게 그때부터는 자라줍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분갈이를 한번 해주면서 영양가 많은 흙에다가 분갈이를 해주면 겨울 내내 이제 성장을 많이 잘 하게 되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방울복랑금이었는데 입장이 우수수 다 떨어졌어요. 우수수 다 떨어지고 하나도 남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고사가 됐나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방치를 해뒀어요. 방치를 해놓고 뿌리에 물은 가끔 한 번씩 줬었습니다. 성장기에 주고 났더니 전체적으로 이 목대 부분에서 다 이렇게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나오기는 한데 이렇게 올금으로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올금이기 때문에 엽록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데 새로 자구가 나오면 거의 올금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에 여기에서는 올금으로 안 나오고 오히려 더 이렇게 엽록수가 많이 섞여 있는 일반 금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적절하게 이렇게 복륜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실금으로 나와 있고, 자구들이 이렇게, 요 아이는 나중에 커팅을 하든지 해서 더 키워가지고 다시 한번 키우겠는데, 지금 올금인 입장이 이렇게 나온 아이들은 보면 하나둘 이렇게 떨어집니다. 약하게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리다 보니까 또 더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하나 둘씩 떨어지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올금이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충분히 많은 설명을 다 못 해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